네, 2021년 문화재청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간성야해 간성문화재 이야기 두 번째 단원 김홍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간성미술관의 김민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누가 그렸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단원 김홍도가 그린 작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원 김홍도라고 하면 풍속화만 잘 그린 화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단원 김홍도는 조선시대에 정말 유례가 없는 천재 화가 중에 천재 화가입니다. 거의 모든 그림들을 다 잘 그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김홍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간성미술관에 있는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성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황묘농적, 노란색 고양이가 나비를 데리고 논다라고 하는 작품은 정말 전시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그려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 그림을 갖고 싶다 라고 느끼는 그런 정말 사랑스러운 작품입니다. 세부 컷을 보면 고양이가 날아가는 제비나비를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고양이가 궁금해할 때 입을 조그맣게 오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고양이 이 얼룩덜룩한 털들은 여러 가지 색을 붓질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의 훌륭한 그림들은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여러 번 덧칠을 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그림인지 예전 그림인지 구분하실 때 사실 중요한 게 얼마나 붓을 잘 썼는지가 중요한데요. 단원은 붓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썼던 인물입니다. 두껍고 큰 붓도 썼고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붓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 옆에 피어있는 페랭이꽃, 여러분들 우리 카네이션들 주고받고 하는데 그 카네이션이 이제 바로 이 페랭이 꽃을 개량한 것이죠. 그래서 요 페랭이 꽃들 보면은 진한 붉은색, 핑크색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꽃잎파리들이 이렇게 뒤집혀 있는 것들도 그려놨습니다. 요렇고 그 다음에 이 줄기, 잎파리들도 자세히 보시면 다 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늘고 단단한 선을 단원이 잘 그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와청정, 연꽃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두 마리 잠자리가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늦여름 연꽃이 만개하고 어떤 연꽃은 왼쪽처럼 져서 이 연밥만 남아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이 약간 갈색 테두리가 보이는 연잎파리는 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렇게 마모가 된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꽃과 잠자리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작품을 단원이 안 그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세밀한 선으로 그렸기 때문이고요. 이 연잎파리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단순히 핑크로 칠한 것 같지만 이 연꽃잎에 가느다란 연맥까지 하나하나 선으로 그려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시를 할 때마다 이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림이 곰팡이가 쓸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곰팡이가 아니라 그 연잎이 오래되면 이렇게 자기들 줄기 그리고 자기들 잎끼리 부딪히면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고 좀 마모되는 그런 모습까지 단원이 그려놓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 단원의 자화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파초 이파리를 깔고 앉아서 생황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별 위에 먹이 올려져 있고 붓과 종이가 있고 또 뒤에 술 항아리하고 술 잔이 놓여 있습니다. 이 단원 김홍도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춰놓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원이 특히 생황을 잘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원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거기다 생황을 불고 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단원이 신선 같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멋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파초를 깔고 앉진 않죠. 그래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간송미술관이 아니라 이제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비슷한 이제 유의 그림이죠. 근데 여기서는 당비파를 연주를 하고 그 앞에 생황이 놓여 있고 검도 놓여 있습니다. 뒤에 파초, 그 다음에 부책들이 놓여 있어서 아마 이 작품은 단원이 조금 더 나이가 든 뒤에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단원 김홍도의 일생을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김홍도는 한번 일생을 좀 간단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 풍속화의 대가가 아니라 사실 단원 김홍도는 20대부터 왕의 어진을 그렸었던 당시 최고 화가 중의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29세 때 이미 영조 어진을 그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영조 어진 그리고 그 다음에 정조 세손이었을 때 그 영조 어진을 그릴 때 정조가 이 단원 김홍도를 굉장히 같이 키우고 그림 그리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조 즉위한 뒤에 이 김홍도가 정조 어진을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 단원 김홍도는 우리가 일반 화원, 도화서 화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림 그리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왕실 국가적으로 필요한 그림을 끊임없이 그려야 되는 건데 김홍도는 거기에서 열애가 됩니다. 열애가 돼서 사실상 그 정조가 원하는 그림들, 정조가 주문하는 그림들만 따로 그리는 그러한 굉장히 영외죠. 굉장히 영예로운 그러한 화원으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청나라도 한번 갔다 오고요. 이때 이제 서양화를 조금 배웁니다. 그리고 화원 화가들로서는 드물게 현감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가 승하한 뒤에는 조금 여러 가지 가장 큰 후원자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게 살다가 1806년에 죽게 됩니다. 이 김홍도는 나중에 이제 혜원 신윤복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김홍도는 집안에 화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타고난 천재 중에 천재였었던 거고 못 그리는 그림도 없을 정도로 그런 천재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표암 강세황이라는 분이 이 단원 김홍도의 스승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강세황이 이제 단원을 지도할 수 있는 거는 그림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약간 화론, 그림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거의 천부적인 재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풍속화첩이죠. 단원 풍속화첩이라고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 보이는 풍속화들이 단원의 가장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단원의 대표작 물론 이제 단원이 풍속화를 잘 그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풍속화보다는 산수화를 잘 그려야 훌륭한 화가로 인정을 받았었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정조가 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해서 단원이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기도 하죠. 실제로 정조도 단원의 풍속화들을 본 그런 기록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러한 씨름 혹은 무동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사실 풍속화를 물론 이제 겸재 이런 분들도 많이 그렸지만 단원의 풍속화는 사실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잘 그릴 수 있을까 고민한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 작품에서 이 무동, 춤추는 무동의 저런 표현들은 가히 정말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혜원 신윤복의 건무, 쌍검대무에 나오는 건무 추는 여인들처럼 굉장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서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림들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혹은 뭐 이런 타작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홍도는 신선 그림들을 굉장히 20대부터 잘 그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지금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군선도라는 작품이고요. 실제로 이 작품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의 높이가 사람 키만큼 큰 병풍이죠. 여기에 이제 여러 신선들을 그려놨는데요. 이 김홍도가 얼마나 신선을 잘 그렸는지, 근데 일반적인 신선들하고 또 다르게 정말 생동감 넘치는 그런 모습들로 그려놨습니다. 이 이제 군선도라는 작품은 그 신선 중에 이제 할머니 신선이 있습니다. 서왕모라고 하는 신선인데, 그 신선의 생일잔치를 가는 여러 명의 신선들을 그려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 선두에 이제 가는 신선들이고요. 요 앞에 이제 영지버섯을 허리춤에 차고 있고, 그다음 꽃갱이 같은 걸 들고 있는 신선은 이제 마고라고 하는 여자 신선이고, 뒤에 이제 그 바로 뒤이어서 당나귀를 거꾸로 타고 가는 그 신선은 이제 장과라고 하는 그런 신선이죠. 그 뒤에 이제 검은색 소를 타고 가는 사람이 바로 노자입니다. 노자고, 그 뒤에 뭐 복숭아 들고 가는 뭐 동방삭도 있고, 뭐 호리병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철괴라고 하는 신선도 있고, 뭐 검을 들고 있는 여동빈, 뭐 이러한 신선들도 있는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 단원이 얼마나 선을 그러니까 선 하나로 생동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신다면 이 작품을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군선도에 나오는 이제 장과, 과로 독이라고 하는 동일한 그 소재가 간송미술관에도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장과라는 사람이 그 당나귀를 거꾸로 타고 다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왼쪽에 보시면 박쥐가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선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인물들을 그린 풍속화보다 사실 이런 큰 대형의 그림이 많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 김홍도는 겸재가 산수화를 우리나라식으로 완전히 바꿔놨다면, 단원은 중국에 표현된 인물들, 중국에서 유래된 인물들을 완벽하게 한국식으로 바꿔낸 인물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왼쪽 갈대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달마 스님이고, 오른쪽에 복숭아 들고 있는 거는 동방삭입니다. 근데 둘 다 그냥 우리나라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고, 이런 작품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1m가 넘는 큰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의 수요가 있었고 단원이 여러 작품들을 그린 것으로 볼 때 단원의 회화적 성과가 얼마나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단원은 어느 경지까지 일어났냐면, 우리가 이제 달마가 갈대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 혹은 강을 건넌다 이러는 소재가 있는데, 단원은 여기서 더 나가서 스님을 앉혀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갈대를 타면서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 만들어내는 게 단원 김홍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해 관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소재죠. 그래서 그 관음보살을 그리고 뒤에 이제 선제동자인데, 선제동자가 되게 부끄럽게 뒤에 이제 숨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다정하게 그려놨고요. 이 작품은 단원이 아마 거의 죽기 직전에 그렸던 작품으로 보이는데, 연부를 하면서 극락세계로 간다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비단이 아니라 굉장히 거친
모시에다가 그린 작품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붓질을 또 굉장히 꼼꼼하게 한 게 아니라 정말 한두 붓질로 이 스님의 그 옷을 그려놨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어울려서 이제 다 해탈을 하고 극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잘 형상화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단원 김홍도가 가장 잘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시를 그림으로 가장 잘 옮겨 놓는 화가가 단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단원의 풍속화들 말고 이런 그 산수화들, 인물들 들어가 있는 산수화들, 소경산수화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다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만 해도 소를 타고 어느 소년이 이 땔감을 해오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소는 굉장히 사람 싫고 오니까 힘들만도 한데 굉장히 의기양양합니다.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거운 것 같기도 하고, 이 동자가 가다가 뭘 보냐면 이 계곡물에 이 물새들이 떠도는 그런 모습들을 또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건 무슨 그림이야?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시상, 화제가 확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린 거고, 이 밖에도 이러한 그 식구들을 가지고 그거에 맞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들이랑 매우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문시동행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어느 이제 선비가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스님한테 물어보는 그런 작품이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뭐 주상관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작품인데, 배를 타고 가다가 언덕 위에 피어 있는 매화를 보는 모습이고, 이제 왼쪽에 시가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두보라는 이제 중국 시인이 쓴 그 소 한식날 배 안에서 짖다라고 하는 이제 시인데요. 여기에 이제 식구를 따와서 그거에 어울리는 그림을 또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이러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이제 명시들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식 산수화로 변경을 해 놓는 거죠. 이 작품은 또 공산무인 수리화계라고 식구가 써져 있는데, 이 작품은 이제 동파 소식,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었죠. 그 동파 소식에 18대 아라한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래서 텅 빈 산에 사람 없어도 물을 흐르고 꽃이 피네 라고 하는 정말 이 한가롭고 적막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생명들이 움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 단원을 좋아했었던 게 단순히 뭐 초상화 풍속과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정조가 구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문예를 너무 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가 시 지어주면은 김홍도가 그거 가지고 그림 그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정말 어느 계곡에 물새 날아가고 있는 장면을 포착을 했는데, 요건 딱 요새 인스타 감성이죠. 그래서 스냅 사진 딱 정말 한 컷 딱 찍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금화 편향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중국 신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양치기 소년이 실종이 됐다가 형이 수십 년 찾아다녔는데 한 30년 정도 뒤에 동생을 찾았는데 실종될 때 모습, 어린 모습 그대로였다고 해요. 그래서 양들은 다 어쨌니? 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바위들을 채찍질을 하니까 다시 양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설화가 있는데, 이러한 설화들, 그러니까 중국의 신선 모습을 우리식으로 이제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요거는 또 그 당나라 때 이제 여동빈이라고 하는 이제 실존 인물이면서 신선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여동빈이 이제 긴 검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여동빈의 상징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또 단원이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제를 보시면은 이제 당나라 이제 여암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학이 가을 하늘 뒤로 달고, 그다음에 만리에서 불어오는 그런 그 김이 굉장히 차갑네라고 하는 그런 식구를 아주 적절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마상청행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역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 작품은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의미도 굉장히 깊은 작품인데요. 그 오른쪽에 적혀 있는 시가 그 단원 김홍도하고 절친이자 또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었던 화원 화가였었던 고속유수관 이인문이 이제 화제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위에서 꾀꼬리가 서로 꾸짖는 그런 모습을 말 타고 가던 선비가 고개 돌려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원 그림들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대체로 이렇게 다 그 키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말 혹은 당나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리가 또 엄청 길죠. 그래서 김홍도는 본인이 키가 크고 잘생겨서 그런지 자기 그림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이렇게 크고 늘씬하게 이렇게 그리는 게 단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써져 있는 시를 보면 아름다운 사람 꽃 아래에서 1000가지 피리 소리를 내고, 시인은 술상 앞에서 한 쌍의 그를 보는구나. 그래서 언덕 위에 버드나무를 어지러이 누비는 저 꾀꼬리, 안개와 비를 엮어 봄 강가에 비단을 짜누나 라고 해서 이 봄에 꾀꼬리들이 논이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정감 넘치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군자에 이제 속하는 그림이죠. 대나무. 이러한 작품들도 단원은 이제 일반 화원 화가의 경지를 사실 넘어서 문인화에까지 거의 완숙한 경지를 보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단원이란 낙관을 지운다면 정말 대단한 묵죽화가가 그린 작품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소나무들도 굵은 둥치 위에를 이제 중간에 위아래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소나무 가지를 배치를 해서 정말 절묘한 포치, 그 다음에 생동감 넘치는 그런 붓선들이 어우러져서 매우 아름다운 그런 작품들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홍도가 진경산수화를 안 그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렸고, 특히 금강산 주변에 있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작품도 이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제 명경대라고 하는 그런 금강산 풍경 중에 하나인데요. 겸재 정선하고는 굉장히 화풍이 많이 다릅니다. 겸재는 생략, 함축을 많이 했다면, 단원은 그 화려한 모습들, 굉장히 정성스레 담으려고 했었던 게 단원 이 큰 산수화들의 특징입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이 단원의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수집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단원에 대한 또 중요한 그 글을 하나 남기신 게 있습니다. 바로 단원과 살림살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쉽게도 이 글이 완성은 안 됐습니다. 완성은 안 됐는데 일부 유고가 이제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보자면, 이 단원이 살았던 1700년대 후반에 굉장히 부유한 그 역관인 김한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한태의 집이 지금 그 관수동 어디냐면 종로 2가하고 종로 3가 사이 그 일대가 이 김한태가 살고 있었던 집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한 채가 집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뭐 수십 채를 다 이 김한태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단원에게 살림살이 할 수 있게 주고, 그 단원을 계속 이제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하는 게 이 간송 선생이 써놓으신 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단원의 그림 중에서 명품은
김한태에게 그려준 것이 많다라고 간송 선생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간송 선생 댁이 간송 선생 태어나신 댁이 바로 그 옆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마 간송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단원이 이 김한태에게 그려줬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그림이 바로 요 옆에 있는 총석정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림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로 경림이 이 김한태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명경대하고 필법은 유사하지만 굉장히 작은 화폭에 생략적이고 함축적이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큰 그림에서는 또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그렸지만 이러한 작은 그림에서는 정말 함축, 그다음에 생략, 변형도 과감하게 하면서 아름다운 작품들을 다수 그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관동팔경 중에 옥순봉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옥순봉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렇게 그 주변에 아주 작은 돌길 사이로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까지 이렇게 정감 있게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은 이런 산수화에 또 풍석화, 인물화를 다 섞어서 그리는 또 명작들도 많이 그려놨습니다. 특히 이제 기롯의 연계도라고 하는 작품은 이 단원 김홍도의 사실상 그 연대가 있는 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 개성에서 열린 그 이제 어른들 잔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개성 송악산을 크게 그리고 여기가 그 고려 왕궁이 있었던 만월대에서 잔치를 벌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지금처럼 단풍이 가득 든 개성 송악산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밑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는데요. 개인 소장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을 자주 볼 기회는 없지만 저는 이 작품이 이제 전시가 된다 하면 열일 제쳐놓고 찾아가서 보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술 마시고 뭐 흥겨워가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이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다 보니까 술 많이 드신 분들 부축해서 나가는 모습, 그 다음에 만월대 아래에 보시면은 이 개성 송악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오고 있던 지게꾼들, 나무꾼들, 아이들이 지게 벗어놓고 이 잔치집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서 뭐 서로 나눠 먹고 그다음에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이 작품이 전시가 된다라고 하시면 꼭 보시기를 추천해드리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홍도가 거의 이제 정말 죽기 직전에 그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림이 이 추성부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얼마 전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 소장품이었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제 기증이 된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전시도 됐었는데요. 추성부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송나라 때 구양수라고 하는 대정치가이자 문장가가 있죠. 그 구양수가 지어놓은 추성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밤에 독서를 하고 있는데 밤에서 막 귀신 소리, 동물 소리, 막 온갖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시동한테 얘야 밖에서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시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을 소리입니다. 바람 소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양수가 이 가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동한테 한참 설명을 해주는데 시동은 그걸 이제 듣지도 않고 잠에 골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가을날에 그런 어떤 좀 스산하고 그 다음에 나뭇잎도 몇 개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이제 단원 김홍도의 그런 말년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그린 게 아닌가라고 많이 추정들을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한켠에 추성부가 이렇게 글씨로 써져 있고요. 네, 이쪽에 집 안에 구양수가 앉아 있고 시동한테 지금 밖에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하고 시동은 가을 바람 소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거는 아주 큰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에 기세가 담겨 있는 그러한 또 아주 우수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송 선생이 가지고 계셨던 수집하셨던 여러 단원 김홍도의 그림들을 통해서 단원 김홍도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원 김홍도는 풍속화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모든 그림들을 다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었던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었고 제가 보기에는 풍속 인물화도 잘 그렸지만 오히려 여러 시제들, 시, 이야기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또 그 방면에서는 당시 최고의 화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정조가 특별히 자기 옆에다 두고 맨날 그림 그리게 하는 그런 화가로 사실상 수십 년 활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을에 어울리는 또 단원 그림들을 보시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원 김홍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